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은혜님, MH님, 네, 즐거운 인생님, 유동진님, 성투서는 누구요? 네? 왜 성투서한테 특강 신청 안 하고 성투서에게 특강 신청하신 겁니까? 에헴, 잘못 가면 안 돼요. 해피정님, 각시풀님, 미소dom님, 김양환님, 안동부자님, 단풍이님, 경례님, 김수희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부자 이글루님, 소희님, 상상 이상으로님, 원태호님, 찌리구리님, 양영숙님, 긍정의 힘님, 찬찬찬이님, 정년퇴직 1년 전님, 얼음골님, 이경춘님, 신행복님, 연우님, 엠지님, 시몬스님, 도채호님, 문영민님, 빨강망토님, 웃음공학님, 수덕지기님, 파랑새님, 데이지님, JBJ님, 베제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양모거자 팜스통님,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YS 로드문님, 네, 어서 오세요. 로드문? 로드문. 그럼 뭐요? 달의 길? 달길? 길달? 달길? 몰라. 아무튼,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끝내주는 인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 조정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어, 기왕이면은 그 이모티콘 쓰실 때 돈으로 좀 하세요, 돈. 돈 이모티콘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돈. 돈. 머니를 해볼까? MONEY. 머니. 왜냐면 돈다발로 해야지. 돈다발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뻥뻥 튄단 말이요. 봐보세요.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하면 돼요. 짜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막 튀죠. 뭐야? 이거밖에 안 튀어? 장난하나. 왜지? 그쵸? 이렇게 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거. 뭐 손바닥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돈이 빵 튀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요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쓰는 게야. 그러면은 돈이 빵빵 튀겠죠? 네. 응? 왜 안 돼?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돈이 빵빵 튄단 말이야. 네. 이렇게 튀는 거야. 여러분 모두 돈벼락 맞으시고요. 네.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다 잘 되실 거니까, 돈 머니로 이모티콘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공길동 님도 어서오시고. 그렇지. 저렇게 돈벼락이 날아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돈벼락 맞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돈벼락 한번 터지고 나서 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해보자. 화살표. 화살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에로우인가? 화살표. 어, 빨간 화살표가 없냐? 왜,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러면 좀 그런데? 화살표. 이거는 이모티콘으로 할 수가 없나, 그러면? 자, 어디 보자. 이걸로 하면은, 빨간 화살표 없어요? 없네.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그죠? 네. 이상한데? 네. 이거밖에 없나 봐, 그죠? 네. 이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요거 괜찮다, 그죠? 부자 이글루님. 빨간 세모. 빨간 세모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네. 기분이 좋잖아, 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괜찮죠? 이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런 기간들을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드는 거죠. 내일부터 특강이 시작인데 오히려 잘 됐어. 그죠? 뭐가 잘 됐느냐?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싸잖아요. 가격이 싸게 나오지? 그럼 이제 특강이지? 야 그러면 특강 때 싸게 매수해 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오를 테니까. 그럼 어때요? 기분이가 좋겠죠. 그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야 역시 성투사의 특강은 최고구나. 사자마자 오르는구나.'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지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죠?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삥뽕뽕삥 삥뽕뽕삥 삥뽕이 왔어요. 성투보살님 강세장 오면 다같이 파주 헤이리에서 정모해요. 파주 헤이리에 정모할 데 없어요. 네. 춥기만 하고. 네. 아무튼 슈퍼채팅 고마워요. 슈퍼채팅을 날리면 진짜 돈이 날아간다는 거. 네. 아시죠? 어서도 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에서 조정이 한번 나오는 패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61선 돌파가 있었어요. 61선 돌파는 우리가 돌파라고 보는 거지, 돌파. 네. 돌파. 돌파라고 보는 거고, 저항대 돌파한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 나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눌림목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역배를 해서 정으로 뚫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더 올라가서 한 2600 근처에서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조정이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돌파 이후에 나오는 조정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오히려 우리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래 들어와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었던 거야. 들어와. 들어와서 싼 가격이 형성해 줘. 그럼 내가 매수해 줄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외 지수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보다도 미국 증시 다우 지수가 더 지랄 맞아. 45,000에서 지금 42,000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도 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도 더 지랄 맞은 상황이 된 거지. 아니 비상계엄은 우리가 했는데 왜 지네가 떨어지고 지랄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어차피 그쪽 우리 지수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지수 보시면 1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왔지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때 뭐 비상계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짐 싸 가지고 해외 증시로 넘어가겠다. 미국장으로 가겠다. 한 사람들 다 엿먹고 있죠. 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 물 먹고 있습니다. 네. 올라온 게 없어. 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더 위험한 단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이제는 또 무서워진단 말이야. 에코프로는 거지같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계속 제가 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도로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매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더 생각할 게 없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등. 얘들은 단순하게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실망감뿐만 아니라 업황에서의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올랐다니까 뭔 소리 하는겨. 나스닥보다 낮잖아요. 다우지수보다 낮고. 왜 자꾸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나쁘게 얘기하지? 네.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하이닉스 지금 20만 원 아닙니까? 네. 이거 12월 달부터 올라갔어. 나스닥보다 훨씬 좋아. 다우지수보다 훨씬 좋다니까. 뭔 사약을 먹고 있습니까? 네? 왜 사약을 먹고 있어? 누가 사약을 먹고 있다 그래요? 나스닥 넘어간 사람들, 하이닉스 팔고 나스닥 넘어간 사람들은요. 기분 좋을까? 나쁘겠지. 왜냐면 내가 팔고 넘어갔는데. 삼성전자도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도 12월 달 기준으로 봐서는 올라 있다고요, 지금. 나쁘지 않아. 근데 미국 증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뭐 그렇게 재미 못 보고 있겠죠?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끔찍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느낌들 나오는 것은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얘기들. 이거 2023년도하고 똑같아요. 2023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이런 거 다 팔고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좋았던 적이 없잖아. 자, 미국 증시를 잘 살펴보면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많이 오르죠.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기술주들이 금리 인하가 떨어졌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게 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갑자기 뭐 4%대 5%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나올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뭐 극렬하게 움직여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리 인상 없습니다. 금리 인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포인트는 뭐냐? 금리 동결이거든. 내 지금 무통장 입금하시면 내일 9시 전에 아마 되실 겁니다. 네. 지금은 무통장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그냥 하시면 바로 되죠. 네.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셔도 돼요. 사이트 쪽에서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카드로 안 하시고 저거 뭐 무통장으로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무통장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카드 결제로 되는 게 있잖아요. 요거 하시면은 그냥 바로 됩니다. 네, 날짜는 1월 14일부터로 바로 돼 있잖아요. 내일부터로.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 신용카드로 하시면은 그냥 내일부터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앵무봉은 저기에 있는 거지. 고령산. 고령산은 제가 몇 번 갔는데 고령산은 좋은 게 뭐냐면 올라가는 길이 조금 빡십니다. 네. 올라가는 길이 약간 뭐 아주 빡세다긴 좀 그렇고 그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산이 낮아서 한 600m쯤 되나? 그 산이? 네. 그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팔라요. 가파른 길로 선택해서 올라가면 좀 가팔라 운동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딱 이제 산맥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이게 높은 산이 아닌데 그런 게 보이더라.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경은 뭐냐면 해무가 아니죠. 운무가 낍니다. 운무. 운무가 이렇게 껴가지고요. 운해지, 운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봉에 한 번씩 올라가시면 그 뭐 정상석도 코딱지만 하고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그냥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운해를 바라보는 그 감정은 아주 죽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 그쪽에서. 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리 예술마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 말고 프로방스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방스. 프로방스는 그래도 빗으로 하는 게 뭐 비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먹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헤이리보다는 프로방스. 네, 그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들어가는 길에 여기 장단콩 그 두부 요리집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두부 요리가 맛있습니다. 네, 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집이에요. 저랑은 관계없지만 이 두부 요리집이 맛있습니다. 여기 이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헤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유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좌회전하기 전에 우측 대각선 딱 보면은 두부집 하나 있습니다. 여기 두부집 맛있어요. 여기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여기가 헤일이. 근데 헤일이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5만 원은요. 7일 기준입니다. 7일. 그러니까 14일부터 20일까지 네. 유로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유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강 강의도 들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도 받으시는 거고, 지난 VOD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의 가격이 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더 들어야 되겠다, 2개월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15만 원 플러스 73만 원입니다. 그래서 88만 원에 2개월이 가능하죠. 네, 지금 할 수 있는 네, 가장 최고의 그 할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부집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헤일이 입구 사거리에 있어요.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어요. 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바로 모퉁이에 있어요. 여기 좌회전할 때 헤일이, 우회전하면은 두부집입니다. 네. 어딘지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로드뷰나 이런 걸로 찾아보세요. 네.
거기,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두부전골이 맛있어요. 두부전골. 다른 거 모르겠고요. 두부전골이 맛있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일주일에 15만원이고요. 2개월에 88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일주일 특강 들어보시고, 괜찮네 싶으면은 2개월 연장하시는 거고,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제기할 거 하면서 그냥 하셔도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강의는 내일 저녁부터 쭈루룩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특강 하루 5만원 안 됩니다. 네. 하루 5만원 안 되니까,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5만원씩 모아. 그래가지고, 다음번 특강 언제입니까? 다음번 특강은 4월입니까? 1, 2, 2, 3, 4. 4월이 되겠죠? 4월달. 네, 4월달이 되니까, 4월달 특강에, 네, 그때, 지금 1월달 5만원, 2월달 5만원, 3월달 5만원 모으면은 4월달 특강 가입할 수 있네? 그죠? 네. 빡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특강 강의는 빡세지 않아요. 이제 옛날처럼 막 그렇게 힘들게 막 3시간씩 아니면 날밤 새서 막 12시 넘어가고 막 이렇게까지 강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짧게 끝냅니다. 그래서 강의는, 보통 이제 특강 시간은 1시간에서 진짜 길면 1시간 반입니다. 네. 1시간 30분 정도 되니까, 1시간 30분까지 안 갈 겁니다. 보통 1시간 안에 끝날 거니까, 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말이 많아서. 네. 근데, 1시간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듣기 편하실 거예요. 무방 시간보다 짧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VIP 강의가, 오전, 오후로,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들으셔야 되고, 뭐, 글쎄, 뭐, 근데 그 뭐, 빡세다고 할 수 있나? 네. 대충 슬렁슬렁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강 기간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명절 전, 명절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됐을 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식의 가격이요. 시장이 명절 전에 조정을 좀 받잖아요. 명절 전에 조정을 좀 받는데 재밌는 게 뭐냐? 최근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더니 에이 진짜 더 답답하게 해버려야겠어. 이렇게. 아이고 답답하다. 다 이제 막 쪄죽고 막 이제 답답해서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 옷이 걸려 있길래 그냥 입은 겁니다. 좀 더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살펴봤더니 설날이에요. 설날. 이건 좀 너무했다, 그죠? 네, 좀 이제 제끼고. 자, 설날인데 설날 연휴가 끝나잖아요.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랐어. 최근 5년간. 응? 최근 5년간 설날 명절이 끝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냐? 명절 있죠. 명절 전에 주가가 내리잖아요. 근데 명절 이후에 주가가 오른대. 그러면 이게 무슨 기회가 되겠습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네. 그죠? 주가 내려가고 있고 또 뭐 내려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싸게 생각할 수 있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번 2주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나 지금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다시 1,47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야? 12월부터 급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1,400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봐준다 했거든. 네? 봐준다 했어요. 근데 1,400원 대부터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이게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이게 12월 3일이에요. 비상계엄 때문에 주가가 이 환율이 크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뭐 체포영장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환율 하락을 통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여러분들 내수 경기나 기타 등등이 다 지랄맞아. 네? 지금 망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망하는 회사 굉장히 많고 망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영업자들, 가게, 뭐 경기가 다 얼어붙었어. 설날 특수 그런 거 없어. 설날 보너스 받으셨어요?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설날 보너스 주는 게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해. 네. 명절 보너스. 응? 명절 보너스 주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벌리는데 보너스도 챙겨줘야 돼? 야, 힘들지.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소매점, 이런 그 뭐 술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 트렌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웨이팅이 긴 그런 술집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특히나 또 이거 하면서 그 임시 공휴일이 있잖아요. 임시 공휴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오, 연휴가 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나 뭐 이런 특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다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해외. 근데 환율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지 마, 이씨. 딴 데도 가지 마. 그냥 집에서 놀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피스 주변에 있는 거, 즉 사무실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다 망했어. 일주일 동안 쉬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31일까지 연차를 낼 수가 있어. 그럼 9일간 놀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밥집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9일간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버린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완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돈을 쓰지 않겠대. 설 명절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차례상 이런 것들도 간소화시키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집에서 놀고 먹자 이거지.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집에서 그냥. 네. 그래도 떡국 정도는 사 먹겠지. 그러니까 떡집 정도는 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 긴 연휴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겠지. 나가서 외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보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은 나가면은 돈이잖아, 다. 부모님 만나면 용돈 드려야 되지. 애들 오면은 세배한다고 또 용돈 줘야 되지. 나도 좀 써야 되지. 친구들끼리 만나가고 술 한잔 한잔 빨아삐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핑계대고 안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래요. 경제 상황이 이래. 이러면은 주머니를 다 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펑펑 쓰고 다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지갑을 닫아버리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위축된 경기가 더 위축되는 상황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경기 부양.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무제한에 그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직도 안 해? 왜 아직도 안 하지? 네. 돈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국민연금 확실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확실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국민연금 매수하는 이유는 일단은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얘들이 제법 많이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법 많이 들어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덜 사도 되지만 주가가 계속 밑바닥에 처박혀 있으면은요, 많이 사줘야 돼. 그 가치가 30조 원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30조 원을 다 사진 않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사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도 10조 원 이상은 매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수 종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열심히 매수해서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 만들어 내줘야 되겠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환율이 내려가야 되겠죠? 네. 환율 하락.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해야지 환율이 내려간다, 증시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럴 거였으면 여기 2014년도 12월에 환율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비상계엄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일단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직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당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야. 다시 2차, 3차 계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증시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나중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환율이 일단 내려갈 거고요. 두 번째, 공매도의 재개죠. 네. 이제 공매도 재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있겠지만 공매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산적인 부분에서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산 처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공매도를 시행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축이 완료가 됐어요. 끝났어. 그러면 공매도를 진행할 거예요. 이 전산 처리는 뭐냐? 무차입 공매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래.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만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등록된 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게끔 지네들이 감시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는 감시 안 해가지고 무차입 공매도 때렸냐? 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고 100억 수익 벌고 20억 과징금 내고 80억 지들이 꿀꺽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갈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공매도의 재개라는 부분들은 명분을 찾았죠. 이게 우리가 확실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뭐 어닝 시즌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생각할 얘기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만한 부분은 요 두 가지. 즉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와이낫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들은 일단 때리고 들어오겠죠. 공매도로.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밑바닥에 쳐 있는 종목들로 이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개별주가 올라가 있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잖아. 그것도 코스닥 쪽 시총 상위는 그래도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안한 거야.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되는 조선주들도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끄집어내가지고 더 올려야 되겠다 생각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한테 또 공매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공매도를 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 기존에 있었던 시총 상위 지금 뭐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2차전지 쪽 얘네들 계속 팔기 시작할 겁니다. 왜? 들고 있는 물량을 줄여야 되거든.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공매도와 함께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들 비중을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많이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뭐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왜냐면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차익 실현하는데 영향을 받잖아.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간 다음에 공매도를 때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쪽으로 일단 집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이냐면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초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이 형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형태. 오늘 팔았잖아요. 그치? 오늘은 팔아도 괜찮아요. 그동안 샀잖아요. 그동안 사들였기 때문에
오늘은 팔아도 괜찮은 거야.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서 또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지지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종목들 또는 2025년도에 뭐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이 재무제표를 이용한 성장 종목 찾기 뭐 10배 가는 종목 찾기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배까지는 아닙니다. 네. 약간 허위 광고예요. 과장 광고. 네. 재무제표로 10배 찾기. 물론 갔던 거 있어. 갔던 거 있지만 이거는 약간의 과장 광고입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아니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200에서 한 300% 정도만 보자. 네. 일단은 이렇게 수정을 좀 해드립니다. 네. 설마 이거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은 없잖아.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이 얘기야. 속아 넘어갔어? 네. 미안합니다. 근데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가가 이번에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재무제표로 인한 성장성 이 부분들이 딱 잡힌 종목들이 주가 상승 포인트가 정말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짧게는 뭐 몇 개월 안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 근데 이 모든 종목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성장성이 있었어. 여러분들 퍼라든지 PBR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 재무제표에서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막 그런 재무제표를 다 들여다보고 뭐 복잡하게 계산식 하고 막 물론 계산은 해야 돼. 근데 나누기니까 굉장히 괜찮고요. 네. 계산은 들어가는 거지만 뭐 복잡한 그런 어떤 재무제표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에 볼 때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재무제표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뭐 자본금 부채 비율, 유보율, 뭐 ROE, ROA, 뭐 EPS, BPS, 뭐 연병하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몰라도 돼. 안 봅니다. 이거 이번에는 안 봅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여기서 소개되지 않은 거 딱 한 가지 볼 겁니다. 네, 딱 한 가지. 이거 계산책 갈 때 입는 겁니다. 처음 봐요? 아닐 텐데. 이거 좀 반짝이라서. 네. 산에 갈 때도 있고 강아지 산책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색깔이 이쁘죠? 네, 저는 항상 이런 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 지표 하나를 여러분들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게 기준이 1이거든요. 기준이 1인데 막 0.2, 0.1 막 이렇게 나와버려. 근데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예측치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작년 대비해서 증가폭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조만간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물론 삼성전자가 뭐 200%, 300% 올라가지 못하겠지. 근데 조금 낮춰서 본다라면 더 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PBR 이런 거 아니에요. 네. PBR, 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특강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강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특강의 내용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옛날 거 재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 내용이 다르고 기본 개념은 같겠죠. 하지만 약간 변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특강 때 네,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 다 알려드리면 특강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지표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2025년도에 2025년도에 상승할 종목들이 있고 또 성장할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승할 종목과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이 종목들에게 우리가 별표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해보자는 거지. 자,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옛날에 2023년도 같은 때는 우리가 하이닉스를 8만 원에 매수할 때 무슨 얘기했냐. 저점권에서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들, 성장성이 있지만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별표를 치고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죠. 2023년도 조선주. 뭐 이 당시에 매매했었던 종목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죠?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진 상태지.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2차 반등이에요. 2차 반등. 2차 반등 구간인데 2차 상승이 나타나는 그 형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잡아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되는 내용이죠. 자,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솔직히 얘기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024년보다 2025년의 실적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도 더 증가합니다. 공급은 아직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데요. 하이닉스가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짓겠대. 언제 완공? 내년입니다. 삼성전자는 다 공장 지어놨어요. 마이크론도 공장을 짓는데요. 언제 완공? 내년. 금방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통닭이 너무 잘 팔려. 그래서 닭이 막 딸려. 그래서 야, 닭 좀 갖고 와봐. 닭이 어디서 당장 나와? 병아리를 사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6개월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야, 반도체 너무너무 잘 팔린대. 야, 조금 더 많이 공급 좀 해줘. 알았어, 내가 공장 지을게. 오늘 공장 지어가지고 내일부터 납품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공급 부족은 가격 인상과 똑같습니다. 근데다가 인플레이션 달라붙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 가격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핸드폰 가격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능은 보세요. 옛날에는 만약에 486이다, 386이다, 펜티엄 386 컴퓨터였다. 지금은 뭐야? i9이죠. i9. i9까지 나왔잖아요. 더 이상도 있나요? 없죠. i9까지 있죠. 옛날에 i7까지 있었는데 지금 i9까지 있어요. 인텔 기준으로. 그 옛날에 386 컴퓨터하고 지금 i9하고 컴퓨터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때도 20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이거 i9 최고급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픽 카드가 좀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86 컴퓨터와 이거는 가격은 200만 원 똑같아. 응? 똑같은데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거 안 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4기가 램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쓰는 데도 있겠죠? 네. 4기가 D램 안 쓰잖아요. 근데 4기가 D램 가격 떨어졌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쓰는데 뭐. 8기가도 요즘에 잘 안 써요. 16기가. 8기가짜리 두 개 꽂아가지고 16기가 쓰는 데도 있지만 요즘에 16기가 아니면 32기가를 쓴다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거나 이런 거거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옛날에 뭐 아반떼 이런 거 10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얼마 줘야 돼요? 한 3000 줘야 되죠? 더 줘야 되나? 차 성능은 물론 똑같아요. 물론 똑같아요. 물론 더 좋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당연히 하고 있는 거지. 옛날 차를 누가 이렇게 3천만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수요는 더 늘어나. 왜? 요즘에는 집집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한 집에 차가 7대가 있는 집이 있어요. 차가 7대. 요즘에는 보세요. 할머니 차 몰죠. 할아버지 차 몰죠.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이들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7대가 나온 거야, 차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 하나씩 해가지고 7대야, 차가.
이러니까 주차난에 시달려 안 시달려? 열받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차 한 대였잖아. 집에 차 한 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 차 두 대씩 다 있어야 되죠. 왜냐면 아빠가 차 타고 출근해 버려. 그럼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서 뭐 여기 뭐 문화센터, 문센이죠, 문센. 문화센터도 가야 되지, 장도 보러 가야 되지, 뭐 어디도 뭐 엄마도 엄마 차도 있어야 되고 아빠 차도 있어야 되잖아. 네? 주차 비용 얼마 안 하더라고요. 뭐 대당 10,000원, 20,000원씩 더 붙던데. 그럼 뭐 한 100,000원 원 내겠지. 아니 차가 집에 7대나 있는데 뭐 한 달에 100,000만 원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수요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나오지만 그거는 저쪽 이야기고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수요가 지금 폭발입니다. 미쳐버립니다. 수요가 미쳐버려요. 아파트를 왜 평으로 계산해? 아파트를 평으로 계산해 살아요? 원래 한 동 다 쓰는 거 아니야? 아파트 한 동 다 써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아파트 평으로 계산해. 아파트 이거 15층짜리 18층짜리 이거 한 동 다 써야지. 여기는 체력 단련실, 여기는 독서실 뭐 이렇게 뭐 지금 뭐야? 누가 아파트 야, 그 아파트 80평 90평 사시는 분들은 슈퍼채팅 하지 마. 그 돈 없는데 무슨 슈퍼채팅을 해. 안 돼. 아파트 원래 한 동마다 이거는 원래 아빠 거, 여기는 엄마 거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 뭔 평으로 계산하지? 희한하네. 네.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슈퍼채팅 하지 마. 뭐 아파트 뭐 100평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뭐 뽀삐집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데 살아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차 타고 한 20분 들어가야 되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에헴. 아무튼 네. 꿈은 그렇게 사자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벗으면 진짜 벗어? 벗어도 돼요? 여기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에헴. 자, 아무튼 수요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로봇도 이번 연도에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로봇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로봇가 휴머노이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지금 많이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그 반려 로봇이래요. 반려 로봇. 반려 로봇. 요즘에는 로봇가 표정을 짓잖아요. 표정을 짓는데 이것도 약간 귀여워. 이번에 중국에서 그 갖고 나온 CES에 나온 거 봤어요? 이렇게 계란 같은 거에 로봇 인형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요놈이 이 계란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표정이 막 웃고 막 뭐 떠들고 연병을 해. 근데 나는 이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뭐였냐면 얘가 쫄쫄쫄 쫓아다녀. 그러면 얘한테 야 아재 개그 해봐. 그러면은 어쩌저쩌고 쫑알쫑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왜 짠해 보여요. 그 재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세상이 좀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나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또는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은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의료 로봇이요. 의료 로봇. 이게 지금 고령화에 따른 부분들이 반려 로봇이라는 부분들하고 의료 로봇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JP 모간에서 하는 그 헬스케어 그쪽 부분에도 분명히 AI 등장한다고. 네. AI 등장하고 의료 관련한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 이런 것도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이 약간씩 반짝했었던 이유들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의료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독거노인이야. 나 혼자 살아. 저도 네 그럴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을 평생 끼고 살 생각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독립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뭐 노부부가 둘이 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면 한 명은 또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목에다 차는 거야.
손목에다가, 네? 손목에다 뭘 차? 이런 거, 이게 뭐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워치. 이 워치에도 지금 보면은, 그 기능, 그런 헬스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을 얼마나 했다느니,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뭐야, 뭐, 당 체크도 해준다, 뭐, 혈압 체크도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원격 진료에 최적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바이오 센서 같은 걸 붙여가지고, 손목에다가 차.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상 신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비상벨이 울리게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스마트워치가, 저거 인바디 측정이 되거든요? 그 뭐 체지방 이런 것도 분석 다 해줘.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수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운동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거든요. 심박수 이런 거 다 체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도 되는데 전문 의료기기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또는 이 할머니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소방서나 아니면 병원에다 해가지고 구급차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AI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만 보고 또는 체온만 느끼고 또는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이 원격 진료 이 로봇가 뭘 한다? 모든 걸 다 분석을 해. 지금 피 속에 염증 수치가 얼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헤모글로빈이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심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뭔가 이상이 예상되니까 병원에 가보시라든지, 네, 지금은 감기인 것 같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 얼굴을 이번에 CES에서 나왔잖아요. 사람 얼굴을 45초인가 들여다보더니 화면으로, 그리고 나서는 쫙쫙쫙쫙 해놓고는 당신은 지금 뭐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바로 나타났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작용이 되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AI라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이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 자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이 원격 진료, 헬스케어 이쪽으로 공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나는 이거를 본다는 얘기지. 원격 진료, 헬스케어 쪽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칩이 있단 말이야, 칩이. 그럼 이 AI 수요가 여기서 또 늘어나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생성형 AI다 해가지고 뭐 컴퓨팅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서버 쪽으로 늘어나는 거 이쪽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허준 AI가 지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거라니까요. 사람 얼굴만 AI가 쳐다보고서 그 병명을 정확하게 집어냈대잖아. 이거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I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한의사. 진맥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럼 지가 진맥을 짚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걸 따다닥 해가지고 약재까지 딱 해가지고 네, 해주는 거지. 야, 침술 로봇도 가능하죠. 누워있으면 위에서 쫙 몸 스캔해가지고 혈도 짚어가지고 그냥 바로 침 꽂아버리면 되잖아.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의사 또는 일반 의사들, 수술하는 사람, 서전들 말고요. 일반 의사들, 이런 사람들 직업이 위험하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그런 의료용 로봇을 하나씩 들여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의료용 로봇이야. 의료용 로봇이요. 로봇이 들어가죠. 헬스케어가 들어가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AI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야. 근데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이 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기술이 지금 이만큼 나왔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양다 컴퓨터 20년 걸려요.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박살난 거 아닙니까? 자, 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은
실제로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이거는 실생활에 들어가려면 진짜 20년 아니라 3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보다도 산업용으로 얼만큼 활용도가 높으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젠슨왕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지. 가정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명씩 다 양자 컴퓨터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요 실용화 되려면 20년이나 3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뭐예요? 실제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선 거야. 야,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 뭔 소리냐. 그죠? 젠슨왕이 약간 건방져졌어. 네, 건방져졌어. 그래서 젠슨왕도 옛날에 아시죠? 십몇 년 전에는 엔비디아가 1달러도 안 했잖아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건방짐이 좀 생긴 것 같아. 네, 근데 돈 벌면 그렇게 변하기도 하는가 봐요. 근데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건방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하고 이 젠슨왕은 조금 건방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여기서 물론 이제 제3자의 입장이겠습니다만, 네. 그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너무 깔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이 AI 수요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다음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하반기가 돼도 의미 있는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지만 자, 브로드컴이 등장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 끌고 들어왔다고 했죠.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돈 되는 거잖아. 돈 되는 거 하니까 점점점 AI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요. 점유율은 80에서 70으로 70에서 60으로 떨어질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다 튀어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들은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랑 붙어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거의 독점 공급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하이닉스고 마이크론이고 간에 물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 삼성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TSMC가 있죠. TSMC 쪽의 공정을 얘네들이 별로 믿지 않아. 왜? 공정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는 것도 지금 TSMC가 빡센 상황인데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겠죠. 그게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변화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수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요? 하! 막 이런 거. 이런 얘기 하죠. 삼성전자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시점보다도 더 낮은 주가야.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여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강은 일주일이죠. 화, 수, 목, 금, 토까지 강의가 있고요. 끝나는 날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생기님? 1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문자도 받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네 하시는 겁니다. 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살 이유가 없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비중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일단 평단가도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평단가도 낮겠지. 7만 원 안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략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사도 돼요. 네. 더 사도 된다. 무슨 말이냐? 비중이 지금도 뚱뚱하지만 더 뚱뚱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뚱뚱해진 만큼 덜어내줘야 된다. 근데 꼭 사람들이 욕심을 내. 자,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밑바닥에서 처음에 보세요. 여기도 많이 물렸었잖아. 그때도 내가 똑같은 얘기 해드렸어요. 더 삽시다. 비중이 지금 많은데요? 더 사세요. 쭉쭉쭉쭉쭉 해서 계속 올라갔어.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비중도 많으니까 수익도 더 커지는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비중을 정상 비중으로 줄여라.
근데 뭐가 돼요? 욕심이 생기죠. 안 줄인다고. 욕심내서 안 줄여요. 왜?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계좌가 빵빵 튀어 올라가거든? 근데 이런 것을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계좌 상승률이 적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이 뚱뚱해진 상태로 그냥 다시 들어와. 그런 일 많이 겪었죠?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무서워. 비중이 이미 많으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될 텐데 또 무서운 거야. 그럼 또 안 갖고 있어.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사.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비중을 더 많이 사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비중만 잘 줄여주면 돼요. 전혀 무서울 게 없어. 지금 비중은 많아도 돼. 바닥에서 비중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왜? 밑에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조정을 조금 받는다? 아이고 좋습니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2020년도 똑같이 겪었지. 네. 여기 2016년도 똑같이 겪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때 리먼 사태 때도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 그냥 사람만 달라. 이름만 달라. 똑같아. 무엇이 똑같을까? 아주 똑같습니다. 이때는 뭐였어요? 그때 그 유럽 사태. 네. 그 뭐 영국 브렉시트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였지. 똑같아. 이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공포심에 주식을 못 산다. 이제는 끝났다. 삼성은 끝났나요? 이런 얘기 했거든. 백명분할하고 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 끝났나요? 근데 안 끝나지. 그리고 비중을 뚱뚱하게 해가지고 손실 구간을 딱 탈출했는데 안 팔아.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아. 주가 떨어지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항상 여러분들 적정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야 될 때는 언제냐? 주가가 낮을 때라고. 무엇이 똑같을까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 저는 주식시장 처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다 똑같은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없어. 지금 없어. 그게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 없어. 그럼 여러분들 미래도 없는 거냐?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없지. 주식시장을 떠났겠죠? 응. 주식시장에 떠났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안 하면 돼요. 분명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계좌 자체를 밀어버리고 싶으면 싹 계좌가 수익 들어갈 때 밀어버리시라고. 우리가 계좌를 밀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름에 상당히 많았잖아. 작년 여름에. 왜?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플러스로 바꿨잖아요.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싹 밀고 다시 시작하시거나 적정 비중을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된다. 아무도 안 했지. 이제는 할 거죠. 이제는 할 거죠. 그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근데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한번 봤잖아. 큰 하락 경험했죠. 큰 하락 경험하고 주가 회복까지 다 해봤지. 계좌 회복까지 다 해봤죠. 계좌 플러스 넘어가기까지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큰 하락도 봤죠. 다음에 또 올라갈 거예요. 다음에 또 플러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난번처럼 안 하면 됐지.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대장주, 좋은 주식들 이런 쪽으로 잘 담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주식은 계속 상승 반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2700포인트 코스피 지수 봤을 때 2700을 넘어가면서부터 계좌가 플러스를 확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2700 가기 전에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물렸던 부분들을 회복을 했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때보다 나아요, 지금. 계좌 상황은.
이때 마이너스 40%였으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주가 수준은 비슷하지만 계좌 상황은 그때와 완벽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는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700이 되면요. 그 당시에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플러스가 나왔던 분들은 더 큰 플러스를 보실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더 많이 갈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분산해 주는 게 좋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종목을 더 많이 담아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정말 밭 아닙니까? 밭. 어떤 밭? 주워 먹을 밭이 많잖아요. 자, 성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야. 1월이니까. 두 번째, 밑에 처박힌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세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또는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가질 수가 있어.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와 이 정책 테마주로 나뉘게 될 텐데, 이거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뉘게 될 텐데, 어떤 종목 공략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걔네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한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이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났다는 인식이 든단 말이지. 뭐가 끝나? 불확실성이. 그리고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조기 대선에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접근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인맥 테마는 조금 위험해요. 그죠? 저는 이재명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쪽이 뭐 될지 안 될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은 더 큰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사람. 정말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런 거지.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월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크게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지금 1월 달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겠죠? 네. 그죠? 누가 되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화되고 잡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짜증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잠룡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그나마나 그 밥이고, 뭐 하나 구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 짜증나요, 그러니까. 네. 기분 나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청렴결백하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또 나오면 투표해야 하겠지만, 아, 좀 어느 당에서 나오든 간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말들은 또 엄청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되고 나면 똑같은 놈이고 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우 난 진짜 좀 짜증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인재가 있지. 인재가 있어요. 인재가 있는데 인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인재가 있습니다. 근데 공천을 주지 않는다거나 왜?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자기들 밥그릇인데 여기 인재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당의 힘을 얻는다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냐. 무소속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 다 당의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놈들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 밥인 거지. 에이씨. 그래서 제가 네 무소속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만 본다 그랬어요. 무조건 증시 상승만 봅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어, 이씨. 증시 상승만 보는 거야. 무조건.
나의 공약은 코스피 5만입니다. 코스피 5만 포인트. 가자! 네. 아유, 씨. 근데 참, 보면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이렇게 뒤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짜증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국회를 보내서는 안 된다니까. 네. 이제는 국회 가지고 안 됩니다. 네. 국회 가지고 안 되고 전 세계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 그냥 강제적으로 내가 그냥 네, 달러 인덱스 저 밑에까지 쳐박아 버릴 거야. 우리나라 환율 네. 700원까지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700원.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뭐 증시 5만 포인트. 네. 막 갈구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씨. 환율 700에 700원.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5만 포인트. 약속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는 청와대로 다시 갈 겁니다. 네. 기축통화 굳이 한국 돈을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야. 수출이 더 늘어나죠. 저도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갑시다. 네. 이렇게 해주자고. 자,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네. 관세를 다 관세를 늘려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미국에게는 이제, 돈을 더 비싸게 받고 파면 되잖아. 네? 지금 10,000원에 팔던 거 한 5만원씩 받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실적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막 지르는 거지. 네. 송혜교 요즘에 그거 영화 찍었던데, 무서운 영화? 음. 자, 아무튼 우리의 바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 그 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이런 데만 우리가 딱 붙어가지고 진행해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게 진행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돼요. 시장은 일단 상승 추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을 거야. 몇 개월만 지나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신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하락이 나타날 때 보세요. 상승 구간이 있을 때는요, 한 번도 돌파가 안 됐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돌파가 안 되고 연속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증시가 뭐 이때 서킷 브레이커도 있고 그랬지만 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서킷 브레이커 상황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오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뭐 비상계엄 같은 걸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월 달 들어서면서 기대치를 좀 높여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 됐다.' 이 생각하는 것 같죠.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지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자기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거고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자기 가치를 찾아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적인 부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 그죠? 한 달 후에 죽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1년 후에 죽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봐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시장 어떻게 될까? 망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더 망할 게 없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어. 아니, 뭐 작년에 사상 최악이었다는데 뭐, 지금은
아시잖아요. 지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역대급 저평가. 네? 역대급 저평가잖아. 그러면 저평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가치를 찾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를 찾아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2차 전지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있는 거지. 얘네들도 뭐 업황이나 다른 부분들이 좋아져서 자기 가치를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고평가된 주식들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갔을 수 있지.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한 다음에 시간만 투자하면 이제 장이 상승할 때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타거든. 그러면 항상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항상 물려서 힘들어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누구예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죠? 밑에서 산 사람들은요, 작년에 23년도에 또는 24년도 초에 매수하신 사람들, 하이닉스 8만원 산 사람들이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어요? 없잖아. 있을 수가 없지. 아니, 하이닉스를 10만원 정도에 샀다. 불만 있어요? 불만 없지. 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수익 중이니까. 현대차 EUB 공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 EUB 공략하신 분들도, 아니 이거 여기서 내가 10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배당만 12,000원인데 12%예요. 12%. 저는 지금 이게 평당가가 좀 높아져서 11만원대지만 10% 정도 배당 나온다고요? 불만을 누가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왜? 저점에 사서 아래에 사서 수익이 나고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 수익 중인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팔아먹었다. 익절해서 팔아먹었다. 먹고 팔았잖아. 뭔 상관이야. 그죠? 계속 갖고 있으면 배당 더 많이 받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팔아먹었다.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삼성전자도 시간의 어떤 경과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나중에 가는 놈이 있는 거야.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똑같이 고공행진하지 않습니다. 가는 놈이 있고 늦게 가는 놈이 있고, 늦게 가는 놈은 늦게 간 만큼 나중에 더 오랫동안 올라갈 수도 있고죠. 결과적으로 도착지는 똑같다 이 얘기예요. 마라톤을 할 때 사람들이 와르르르 있는데 1등이 도착하고 꼴찌가 도착하고 하는데, 1등이 도착한 곳과 꼴찌가 도착한 곳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선도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요. 근데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등이 있을 뿐입니다.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 이 얘기야. 결국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여기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착할 수 있잖아. 그죠? 오사카에 가면은 그 사람 있다며. 요 마라톤 선수 이렇게 뭐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그 오사카 이렇게 누구냐? 결국에는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네? 오사카 그 다리 위에 가면은 요거 사진 찍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요 누구예요? 얘. 그 뭐 이렇게 손 들고 있고 뒤에 막 그 일본에 오사카인가? 오사카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 도착 결국엔 도착했잖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대형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대형주 가지고 걱정하지 마.
어쨌든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새 식구 외식하려면 고기 하나 구워 먹으려면 돼지갈비 하나 구워 먹으려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도 싸. 옛날에는 10만 원이면은요, 진짜 배 터지게 먹고도 남겨서 싸왔다고.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 먹으면 그냥 딱 좋게 먹어. 돼지갈비 한 3, 4인분 먹으면 10만 원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죠? 옛날하고 비교가 안 돼. 옛날에 돼지갈비 뭐 3, 4인분 먹는다고 해서 10만 원 안 나왔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 진단은 저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LG화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종목 진단에? 아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삼전을 싫어하고 뭐 다른 종목들 싫어하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 국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안 올랐기 때문인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를 아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떨어졌어. 에이 손실이야. 짜증나. 이것만 보는 거거든. 두 개는 뭡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 반드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차이는 굉장히 큰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탈출해야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떨어져 있을 때가 기회가라는 거 알고 있지. 다만 기분은 나빠. 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거든. 근데 이건 유전자야.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인. 코리안의 유전자가 일단은 여러분 몸속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전자를 극복해야 돼. 유전자. 이제는 유전자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네. 네. 게놈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DNA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씨. DNA를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냐? 이게 이렇게 막 사슬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날 수 있는 거는 정도로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비중 지키고 원칙 투자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세요. 1 년치 보고 가십시다 이제. 2025년이니까 지금 보기에는요. 보통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2025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요. 2025년도 넘겨서 2026년도까지 상승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어요. 좀 빠질 수 있는 거야, 시장이라는 게. 작년 연말이나 작년 연초처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재작년 연말이나 이럴 때처럼. 지금 그걸 우리가 그냥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도 죽는다 했지. 그 좀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죽는다 했어. "삼전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다고. 그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하반기에 이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름철 이후에 서머랠리 이후에 하반기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그거는 보면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밑바닥에 있을 때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연말 연초에 항상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 그걸 두 번이나 경험했어.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왔어. 자, 지금 세 번째다. 이래도 안 할래? 그래도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그랬다 쳐줄게. 근데 세 번째는 좀 믿어줘라. 그래도 안 믿을래.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 주가가 조정을 했다는 것은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비싸서 그동안 못 샀잖아요. 비싸서 못 샀잖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이닉스 25만 원에 못 샀잖아요. 20만 원도 안 하는데 지금 싼 거 아니야?
삼성전자 지금 뭐 그때, 예? 7만원대, 8만원대 막 이렇게, 네, 왔을 때 비싸서 못 샀잖아요. 그럼 5만원 얼마 삽니까, 지금? 5만원이 싸다고 얘기하는 날이 왔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5만원이 싸다고 얘기한 날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보시면. 5만원이 있었던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야, 여기. 네? 5만원이 지금 싸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 안 된다니까요. 5만원을 넘어간 자리가 여기밖에 안 돼요. 이 5만원이 왔다고, 54,000원에 왔다고 지금 뭐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때 흥분한 게 아직도 영향을 주는 거겠지. 이미 여기 액면분할 효과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물론 이제 이 기간이 길어. 조정이 길고 상승이 길고, 조정 상승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결과는 지금은 5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9만원대 저점 왔다고 난리 날 때가 또 온다니까. 그때 내가 방송하고 있겠지.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미래가 아니야.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은 이 삼성전자 9만원대 왔다고 또 10만원 깨졌네, 뭐 9만전자네, 이제 삼성은 망하냐 어쩌냐 이 소리 또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당해왔잖아, 우리가. 여기 지금 3만원대였어. 3만원대. 3만원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오거든. 근데 이때 죽는다 그랬어. 2만원대밖에 안 했는데. 네? 이제 액면분할 전이니까 뭐 한 100만원쯤 됐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는 대형주나 이런 종목군들은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요. 파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감당 못하면 주식 못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나 빠졌겠습니까, 지금? 뭐, 그죠? 정말 저 위에 고점을 잡지만 않았다면, 뭐, 반토막도 아니잖아요. 대형주들은 조금 느려서 그러지 서서히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쌀 때 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1월 달 어쩌면 올해 시점에서 가장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 살이었죠? 33살이었나요? 올해는 내가 몇 살로 한다고 그랬지? 40살로 한다고 그랬어요? 41 정도 해볼까? 41? 41면은 너무, 근데 너무 동안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나이에 맞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 40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38 정도로 갈까? 38 정도로? 네. 39은 9수라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38 정도로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7에 21, 38에 24.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원래 꽃띠라고 아시죠? 꽃띠. 꽃띠. 꽃띠라고 아세요? 20대한테만 있는 게 이게 꽃띠거든요. 21, 22, 여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23, 24, 25, 26까지가 꽃띠. 그 다음에 7, 8, 9 넘어가면 이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퇴물이 돼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꽃띠라고 합니다. 꽃띠. 셋, 넷, 다섯, 여섯, 20, 23, 24, 25, 26. 요 나이대가 제일 이쁘대요. 난 이때 뭐 했지? 네. 이때도 방송하고 있었나? 여기서부터 이제 퇴물이야. 근데 이제 앞에 3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33, 34, 35, 36 이런 애들은 다 끝이야. 40, 43, 44, 45, 이게 다, 이런 애들 다 끝이야.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꽃띠는 항상 20살 때만 있는 거고,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열매가 생기겠지. 이제 열매띠인가요? 네. 30대. 그럼 40대는 뭐야? 이제 빨리 먹어야 되는 시기인가? 네. 50대는 이제 썩었지. 네. 슬픈 겁니다. 네. 슬픈 거야. 에이씨, 누가 나이 얘기했어요? 네? 아무튼, 자, 지금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이 어쩌면 올해의 가장 싼 가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하반기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 하반기는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 고평가니 어떠니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약간 맛이 간 상태가 됐을 거야.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초반에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느긋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내가 오늘 38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지? 40대로 하는 거는 지금 이 마스크가 40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38 정도면은 너무 제 나이로 보는 거 아닌가? 아, 참. 그럼 이번 연도는 38로 갑시다. 네, 38세. 37으로 갈까? 오케이, 세븐이니까. 37. 37 좋은데? 됐어. 37로 갑시다. 네. 37. 37. 기억하기도 좋네요. 37. 그래서 올해는 제가 37살이 됐거든요. 37. 네. 행운의 나이 37이 됐습니다. 와! 야, 이씨, 몇 살 깎아먹은 거야? 오케이, 좋았어. 네. 아니야, 380땡 안 됩니다. 37 정도로. 네, 이쯤 되면 뭐 제 나이로 보겠지. 네. 37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운이 가득한, 네, 그런 성투사와 함께 하시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책가방에 37도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갖고 다니는 가방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37이긴 했어요. 37 가방. 이렇게, 세븐이 뭐 하여튼 뭐, 37. 그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책가방 메고 다녔는데. 아무튼 37입니다. 그래서 네, 777 이거 한번 걸리면 대박 아니에요? 빠라밤 빰빰빰. 그래서 강원랜드 사라고 했어 안 했어요? 강원랜드 사라고 했지? 사란 말이에요. 이거 왜 안 사? 이번에 배당금도 이제 3월달 그 기준 배당주라서 좋단 말이에요. 월정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배당금 900원 준대요. 900원이면 배당률이 5%예요. 5%. 네? 샀어 안 샀어요? 사야지. 네? 45이요? 나 37이라니까? 그냥 힌트를 좀 드려? 네. 내 나이가 그게 궁금해? 힌트를 좀 드려? 지금까지 언급된 숫자들이 없어요. 네. 앞자리 수가 다 틀렸습니다. 네. 지금 저는 17살이에요. 나는 17살이에요. 지금 사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원랜드가 3월 배당으로 바꿨어요. 3월 배당이기 때문에 살려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 78년생이래. 내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실 이유가 없는데. 네. 거봐. 나를 다 그 정도로 본다니까요. 거봐요. 그러니까 41 정도면은 다 내 나이로 본다니까. 그게 이 정도입니다. 네. 딱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누가 나를 78년생이래요? 누가 7, 8년이면 뭔 띠야? 7, 8년이. 뭐지? 7, 8년이면 무슨 띠입니까? 말띠? 양띠인가? 말띠인가? 다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7, 8년은 아닙니다. 네. 확실하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거 아니고요. 네. 87 아닐까? 87? 87년생이면 몇 살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그 정도야. 네. 내가 그 정도입니다. 7, 8 아니고 87. 자, 됐고요. 뭐 나이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아직 환갑은 안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환갑은 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슬퍼지네. 갑자기 환갑 얘기하니까 슬퍼진다. 와, 씨. 그렇게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네. 아무튼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아 3월 배당입니다. 2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월 배당이 많아요.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2월달 배당을 하는 애들도 있고 기준일 하는 애들도 있고 3월달 배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회가 곧 있을 겁니다. 3월 전에 이사회 결정해가지고 기준일 정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3월 배당 종목군들은 내일 특강 들으시면 나옵니다. 네. 내일 특강 들으시면은 고배당으로만 딱 압축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매수해보는 거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강을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 네. 신청하세요. 이번 특강으로 여러분들 모두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가격이 쌀 때, 오히려 조정 들어왔을 때 공부하기 너무 좋아. 사기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요즘엔 채팅창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강은 시간이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7시로 다 똑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모두 다 7시입니다. 14일 7시, 15일 7시, 16일 7시, 17일 7시, 18일 7시, 토요일까지 합니다. 미쳐버렸죠? 네. 미쳐버린 강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하고요. 19일과 20일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뭘 하면 된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거 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으로 갑니다. 네. 저의 나이는 37, 37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놀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강의 매우 진지하게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놀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놀리는 거 없어요. 방송할 때. 얼마나 내가 착하게 방송하는데. 그죠? 네, 그렇잖아. 요즘에는 아주 진지하게 녹음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아무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오늘까지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일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긴 한데 문자를 받으시려면 네. 그냥 오늘까지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무통장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8시 전까지 무통장 입금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문자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세요. 저 요즘에 굉장히 진지합니다. 녹화 방송이니까 7시 이후에 들으면 되냐고요?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인데 7시부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라이브입니다. 누가 녹화 방송을 했어요? 누구야? 특강은 라이브입니다. 대신에 중간에 강의를 제가 녹화를 미리 떠다는 얘기죠. 네. 녹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하는데 강의는 어차피 녹화를 떠도 상관이 없지만 뒤쪽에 종목 설명이 라이브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인사, 강의, 그리고 종목 리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 시간에 못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으셔도 됩니다. 네, 시간 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요즘에 굉장히 착해진 사람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그 놀리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네, 파이팅 하시고 또 모르잖아요. 내일부터 갑자기 또 막 올라갈지. 네. 성투사 이런 방송에도 힘을 입어서 주가가 또 막 미친듯이 올라간다. 와, 또 그거만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종목을 완전히 막 계속해서 압축해서 찾아가지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바로 생생한 것들로 해드릴 거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밤을 보내시고요. 마지막 노래는 뭘 듣고 싶으실까요?